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어제 그 TV조선이 주관하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갔던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물과 기름 같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선일이 11일인데 그 날짜가 이제 가까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보다 두 사람이 아주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토론이라고 저걸 할 수 있는가 정도였습니다. 그냥 거의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거의 으르렁거리는 그런 태도로 말을 주고받고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몇 장면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있죠. 텔레비 토론하면 한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말이죠. 거기서 이준석 후보에게 탐욕을 심판하겠다, 찌라시 같다, 망상이라든가 속값을 제대로 치워주겠다라는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킬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막말이 당 대표의 자리에 있으면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동안 정치 패널이라든지 시사평론가로 활동할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시원하게 주는 사이다 발언을 많았지만은 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화합에 문제가 있고 당 대표 자리에 가서 당 대표가 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저격수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참모총장이 되기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면 물었는데 묻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이준석 후보는 막말 프레임으로 저를 규정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면은 그동안 여러 번 걸려들었을 것이다. 저는 초창기에 종편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정치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말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어제 토론회에 있어서 오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를 좀 했는데, 각기 이제 나경원 후보도 하고 이준석 후보도 하고,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망상이라는 말을 놓고 공방용어 같은 걸 언급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셨다고 들었다. 근데 망상이라는 게 어떻게 막말이냐. 망상이라는 말이 제발 좀 평정심을 가지라.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저열한 정치인지, 그래서 저는 지켜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반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굳은 표정으로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준석 후보의 재능을 낚여서 하는 말이니까 앞으로 말씀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도 다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아까 망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 후보께서는 예전에 정치 초년장 시절에 당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할 때는 논평 여러 곳곳에서 망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그때는 그러면 당의 이름을 걸고 막말을 하신 거냐라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후보는 또 다시 굳어지더니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논박에 되면 거기에 대해 답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는 것. 그러면서 제가 왜 그 문제를 막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됐느냐, 망상인의 소리를 들을 만한 얘기를 왜 제기했느냐. 그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을 짚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야권이라든가 보수의 그 대선 후보에서 배제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음모론이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망상까지 표현을 했으니 본질을 이런 식으로 꼭 돌려버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는 제가 배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를. 저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공정경선을 치른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망상이란 표현에 불쾌하시면서 기사를 원래 보도가 되도록 한 거는 불쾌하다고 하면서 그건 나경원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재반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경원 후보는 아무리 경선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는데 앞으로 정치를 하시고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주호영 후보도 나왔어요. 주 후보는 이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안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워낙 나이 차이가 우리들하고 많이 나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이 후보가 뭐 토론을 잘하고 누구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변수리에 변화가 오는 건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 온다는 건 안 된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그런 거 많다. 세상이 간단치 않고 정당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돌다리를 굳으려고 하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후보는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걸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흘려넘기신 분들도 제 한번 다시 상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먼저 어떤 생각이냐면 투표를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투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표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분들이 마음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을 찍자니 어떻고 저 사람을 찍자니 어떻고 왜 그러냐. 저렇게 거친 공방이 오가면은 전당대회 후에도 누가 대표가 되든 된 후에도 감정을 추스리기 어울릴 것이고 그럼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를 깨끗이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당원들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꺼내는 주제도 화제도 강조점도 태도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만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등은 중진그룹 또는 원루그룹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이준석 후보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진그룹과 젊은 세대 간의 차이지 이 두 사람만의 차이는 아닐 거라 이거죠. 여기에 노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대표가 돼야 되도록 가고 있는데 누가 대표가 돼도 한 골을 메우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많이 들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자, 가령 나경원 후보가 되면 당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외면을 할지도 혹시 모릅니다. 안 하길 바라지만. 감정의 골까지 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을 해가지고 나는 나경원 후보를 역시 잘 지지했어. 이준석 후보를 난 지지했어. 아니면 난 나경원 후보를 내가 비판적으로 본 걸 잘 봤어. 나 이준석 후보를 비판적으로 본 걸 잘 봤어. 그래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바꾼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감정의 골까지 있으면 일종의 패싸움식으로 벌어지지 않겠느냐 얘기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중진들은 이제 팔짱 끼고 속된 말로 하면 잘해봐라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것까지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의 문제라고 치면 유권자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런 식으로 난타전 끝에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다. 그래서 승자는 위로하지 않고 패자는 별로 승복하지 않고 그래서 가령 나경원 후보가 되면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이제 당원들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되면 나이 든 유권자들이 또 동을 들린다. 이러면 정권 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수권정당이라는 정당의 대표 경선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우리 정당의 전당대회 사상 아주 드물게 흥행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흥행은 됐는데 자꾸 보는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거 불쾌하기까지 한 불안하기도 한 이렇게 되면은 몰려들었던 관중이 등을 돌릴 거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지만은 정말 품격 있는 경쟁 페어플레이를 해주기를 주문드립니다.
특히 전당대회 후에 한 지붕 두 가족씩의 이 심리적 분당, 실제 분당보다는 당신네들끼리 잘해봐라는 분당 사태가 되면 정권 교체는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준석 후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당하고 패기 넘치고 자유발랄하고 쾌활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은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아주 혁신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젊다는 것이 삽시간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중진들에게 상냥하고 겸손한 젊은, 아니 미안하지만 좀 어린 대표, 제 둘째 아들보다 한 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여야 될 텐데 마치 선배들을 무슨 제의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모욕감 느끼게 하고 이런 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당내뿐만 아니라 당외로 보면요, 가령 외부 행사, 송영길 민주당 대표라든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화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송영길 대표는요, 어제 KBS에 출연해서 왜 이준석이 저렇게 됐는가, 왜 이준석 후보가 뜨느냐, 그건 이준석 본인이 투표 조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하고 과감하게 맞서고, 이것도 당내 정치인들이죠. 태극기 부대나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싸운 점 등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자기네 당 초선 의원들에게 조금 겁난다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정치에서는 클 수가 없다, 본인들이 뚫고 나가야 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긍정적 평가를 해준,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닮으라고 초선 의원들에게 조언을 한 민주당의 대표이지만 그 송영길 대표도 아마 이준석 후보의 어제 보인 말과 이런 태도까지 후한 점수를 준 거는 아닐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번엔 또 나경원 후보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동생도 조카도 아닙니다. 아랫사람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란히 겨루는 경쟁 후보입니다. 그런 이준석 후보에게 말 조심하라든가 텔레비 토론 패널이나 저격수로는 적합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윗사람이 아랫사람 얘기하듯이 이게 지금 나이 갖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의 2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 높게 받습니까? 자,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대와 불화하며 어울리지 않고 혁신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화해와 포용의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를 거부하고 낡은 이념과 경계를 하는 진영의 정치를 지속하는 정당, 이념적 적대금으로 고정적 지지층을 동원하고 상대 지정의 혐오를 부추겨서 갈등 유발 정치를 하는 정당. 제가 이 말한 게 어느 정당이겠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저런 정당이 됐습니다만은 불과 2년 전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원이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보고서에서 국민임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념적 적대감으로 고정 지지층을 동원하고 상대 진영의 혐오를 부추기는,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는 정당, 시대와 불화하며 혁신이 주도권을 상실한 채 다양성 사회의 가치를 거부하고 낡은 이념의 경계를 내는 진영 정치를 계속하는 정당, 이렇게 보였던 민주당을 그렇게 지금은 활력을 잇고 많은 전당대회도 흥행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정당이 이렇게 된 것은 이준석 후보가 정당의 혁신이 기치를 두고 왔던 측면,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살 원내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젊은이에게 이준석 현상이라는 말까지 붙어 생긴 겁니다. 나 후보가 그렇게 토론하는 훈계할 사람을, 나 후보 입장에서는 훈계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훈계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나 후보보다 2배로 지지하고 있는 거, 그건 국민들이 판단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이준석 후보에 비교해서 자부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으면은 왜 지난번 보궐선거 예비선거 때는 예비 경선 때는 오세훈 같은 당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나경원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나 후보는 지금 본인이 변화의 상징과 변화의 상징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어디로 분류될 걸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나 후보, 저는 뭐 나 후보만 그렇다 이준석 후보만 그렇다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후보가 되든 이준석 후보가 되든 그건 여러 선택 중에서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면 지금과 같은 그 감정 갖고는 안 되니 하다로 다시 승자도 패자도 다 이겼다는 그런 전당대회를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대교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정권교체의 방안을 갖고서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